빨리 갈게요.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빠르게 하겠다. 근데 경우의 수 그때 하나도 안 했지. 자, 경우의 수는 전체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 더 많이 나오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7에서 10문제 사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문제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직접 세는 거 알겠어? 주사위의 합이 뭐에 배수나 뭐 방정식의 값이 얼마다, 부등식의 값이 얼마다. 그 다음에 수형도 그려서 직접 세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란순열, 완전순열이라고 그러죠. 외우라고 그랬어요. 0, 1, 2, 9, 44. 자기 자신과 안 가져가는 방법의 수 반드시 외워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틀리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순열과 조합의 기본적인 정의랑 기본 연산 그리고 그걸 통해서 n이나 r고 하는 증명 문제나 빈칸 문제 알겠어? 그래서 뭐 완전 기본 문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5p3 더하기 5c3을 구하세요. 뭐 이딴 거나 알겠어? 뭐 nc3 더하기 np3이 뭐 20 얼마일 25일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뭐 r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딴 문제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증명 문제 ncr 더하기 ncr 더하기 n 플러스 1cr 더하기 1이 되네. 뭐 n 곱하기 n 마이너스 1cr이 r 곱하기 ncr 마이너스 1이 되네. 뭐 이딴 문제들 있죠. 알겠어? 그럼 증명 문제 빈칸 채우기나 값 집어넣는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유형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 유형별 문제들은 그냥 나열하는 거, 뽑아서 나열하는 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대로 쓴다, 맨 앞에 맨 뒤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분할, 분배, 토너먼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한 3문제에서 5문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케이스를 다 나눠서 세야 되는 거. 무한도 문제를 지원하는 애들이 많으면 3문제,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올 거예요. 학교별로 편차는 있긴 한데 중총 문정 창법 정도면 3문제 정도 좀 고난이도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고난이도 문제 없이 그냥 중상 난이도로 그냥 도배해 놓을 수도 있고 알겠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는 일단은 만약에 딱 봤을 때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케이스를 여러 개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일단 스킵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 한두 문제 정도는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문제 보고 파악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알겠어? 자, 38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서 꼭지점 F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직접 세야 돼. 직접 셀 건데 A에서 F로 가는 방법이 하나 거쳐서 가는 방법, 2개 거쳐서 가는 방법, 3개 거쳐서 가는 방법, 4개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됐어? 자, A에서 하나 거쳐서 가는 방법은 4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 A에서 2개 거쳐서 가려면 일단 4개 중에 하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야? A에서 예를 들어서 B로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C나 E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죠. 맞아요. 3개가 아니야. 이 대각선으로 못 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4군데 중에 하나, 마찬가지 2군데 중에 하나로 가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반드시 가던 방향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알겠어? 마찬가지 4군데 중에 하나로 내려오고 방향 정해서 돌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가던 방향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4개, 8개, 8개, 8개 더해 주시면 네가 찾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39번이요.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뭐가? A는 1이 아니고 B는 2가 아니고 C는 3이 아니고 D는 4가 아니고 E는 5가 아니다. 무슨 순열? 완전 순열. 교란 순열 5개가 자기 자신 거 안 가져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라고? 44가지라고. 알겠어? 됐어? 40번 2700의 양의학수 전체 양의학수는 4, 3, 3, 9, 4, 36개인데 그 중에서 뭐 찾으라고? 3의 배수
왜 433이냐면 인수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고 인수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고 인수 5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라서 요거였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최소 몇 개 이상은 곱해져야 된다고 1개 이상은 곱해져야 된다고 3의 선택지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경로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27가지가 됩니다 라고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41번 각 학년이 이웃하게 앉혀야 된대. 그리고 제발 경우의 수 객관식 문제는요 찍을 때 확률 줄이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발. 자 1학년 2명 안 치고 1학년 3명 3학년 2학년 3명 3학년 2명을 안 칠 거란 말이야. 1학년 3명을 이웃하게 놓고 2학년 3명도 이웃하게 놓고 3학년 2명도 이웃하게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라 그랬냐면 항상 이 각 학년 애들이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는 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세고 그 다음에 각 학년 자리에 걔네들 그냥 나열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에다가 1학년 나열하고 2학년 나열하고 3학년 나열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게 곱해지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잖아.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눈다고? 3팩 3팩으로 나눌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는 나와야 돼? 짝수는 나와야 돼. 그럼 답은 1, 3, 5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도 꼭 고려를 하세요. 물론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이 부족해. 혹은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최소한 곱해지는 애들이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지를 따져서 그 배수인 것만 잘 찾아서 줄이면 보통 2개 내지 3개 안으로 들어와요. 선지 중에. 알겠어? 그럼 찍을 확률이 5분의 1에서 2분의 1, 3분의 1로 늘어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제발. 자, 셋 둘 어떻게 나열할 수 있냐면 일단은 세 줄에 한 팀씩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가 5칸이라서 여기에 3명 2명을 나열할 수도 있다. 알겠어? 그래서 이쪽에 3명 2명을 주고 여기에 3명을 줄 수 있고 여기에 3명을 줄 수 있고 됐어? 또는 세 군데에다가 한 팀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됐어요? 자리 잡읍시다. 얘 자리 잡는 방법 한 가지. 얘 자리 잡는 방법 3, 2로 잡거나 2, 3으로 잡거나 2가지. 됐어? 3명 자리 잡는 방법 2가지. 셋, 둘, 둘, 셋 2가지. 됐냐? 그 다음 3명 자리 잡는 방법 1가지, 2가지, 2명 자리 잡는 방법 4가지. 1가지, 3가지, 3가지, 9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12가지. 그래서 더해 주시면 35가지. 됐어. 자, 그리고 어차피 2명인 거는 3학년으로 결정인 거고 3명 자리 2군데에 1학년 또는 2학년 자리를 잡아줘야 되죠. 1학년 또는 2학년 자리를 잡아주는 방법이 2가지. 됐어? 그래서 총 몇 가지? 140가지. 됐냐? 마찬가지야. 야, 1, 2학년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1, 2학년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4의 배수여야 돼. 그럼 답이 1번 아니고 5번이야.
두 개까지는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찍었을 때 확률이 2분의 1까지는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2번이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리 선택만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만 쓰면 되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놓을게요. 뽑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A는 C보다 앞에, B, D는 이웃하지 않게, G는 첫 번째 모둠, 일곱 개를 나열을 합니다. 자, 얘네들 끼워넣기를 하자. 이웃하지 않는다면 끼워넣기를 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5개를 나열을 할 거야. 나머지 5개를 나열을 할 건데, 자, G는 첫 번째 못 오고 A는 C보다 앞에 온다 그랬어. 야, 근데 이 5개 나열할 때는 G가 맨 앞에 와도 돼요. 만약에 5개 나열할 때 G가 맨 앞에 오면 그 앞에다가 뭐를 끼워 넣어버리면 될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머지를 나열을 할 때 G가 맨 앞에 있는 경우와 G가 맨 앞에 있지 않은 경우, 로 나누어서 끼워넣기를 세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때 끼워넣는 자리가 변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5개 나열할 때 G가 맨 앞에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G가 맨 앞에 5개 나열할 때 맨 앞에 있는 경우 A랑 C는 남은 4자리 중에 몇 자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2자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무조건 앞자리에 A가 오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자리에 C가 오는 거야. 그리고 남은 문자 2개를 나열을 합니다. 자, 5개의 문자를 나열을 했고, 자, DB를 끼워 넣을 거야. 공간이 6개인데 6군데 중에 G가 맨 앞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끼워 넣읍시다. 그러면 남은 몇 자리 중에 5자리 중에 한 자리를 더 선택을 해야 되고, 이 2자리에 B와 D를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 경우는 G가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G가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 H는 4자리 중에 2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남은 2개의 문자 나열해 주시고요. 됐어? DB를 끼워 넣을 건데 이번에는 DB가 저기 있는 6개 중에 아무 데로나 2군데로 들어가서 나열되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 조심. 이거 끼워넣기로 안 풀고 풀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져. 근데 끼워넣기 할 때 G가 맨 앞에 있어도 됩니다. 나머지 나열했을 때 G가 맨 앞에 있어도 요 앞에다 무조건 박아버리면 되니까 D나 B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열할 때
맨 앞에 문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더해 주셔야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43번. (1부터 9까지) 자연수 9개이고 공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 6번을 반복을 할 때 i번째 권행공에 적혀있는 수를 ai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2랑 A4는 홀수고 A1, 2, 3, 4, 5의 대소관계가 저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짝수 홀수 정하고 짝수 홀수 정하고 나머지 것들 골라서 경우의 수 세주면 되네. 짝홀의 숫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A6는 안 보이네. A6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다 9의 배수라서 뭐 써먹을 건 별로 없고. 짝홀 가봅시다. 야, 1, 2, 3, 4, 5, 6, 7, 8, 9 짝수. 여기 지금 2 쓸 수 있어? 2 못 오죠? 2가 오면 이거 3개 작은 거 3개가 와야 되는데 2보다 작은 거 3개가 없잖아. 4가 오면 작은 거 3개 3, 2, 1밖에 안 되죠. 마찬가지 여기 홀수 와야 되는데 불가능해져요. 결국에 여기 있는 짝수는 6이거나 8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6이고 작은 홀수 5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올 숫자가 없어서 3밖에 안 돼요. 8, 7 안 되고요. 5 가능하고요. 3 가능합니다. 됐어? 야, A1 될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6 포함 9까지 몇 개? 4개 중에 하나. 6과 3 사이 숫자 2개 중에 하나. 3보다 작은 숫자 2개 중에 하나. 8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2개 중에 하나. 8과 5 사이 6, 7 2개 중에 하나. 얘는 4개 중에 하나. 5보다 작은 거 4개 중에 하나. 3보다 작은 거 2개 중에 하나. 됐어? 16, 16, 16. 48이고 480에서 48 빼면 되니까 432가 나옵니다. 44번은 버리세요. 이거 그때 내신 디펜스 40번 문제인데 시간 문제상 이걸 해드릴 시간이 없고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와도 못 풀어요. 알겠어요? 그냥 168이구나. 혹시나 나오려면 바꿔서 내기는 이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냥 대충 168 찍어. 만약에 나오면 비슷하게 나오면 알겠지? 45번이요. 야, 4장의 카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뽑아서 나열을 할 건데 이웃한 2장이 합이 계속 홀수야. 무슨 뜻이야? 이웃한 2개가 합이 홀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뭐가 와야 돼? 홀홀 짝짝 안 되죠. 무조건 짝홀이 와야 돼요. 짝수 뒤에는 홀수가, 홀수 뒤에는 짝수가. 무조건 어떻게 와야 된다고? 4자리 자연수를 쓸 건데 홀짝이 교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4자리니까 홀짝홀짝이 될 수 있고 짝홀짝홀이 될 수 있고. 1에서 9까지 자연수입니다. 5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얘네 2개 나열, 2개 나열. 됐어?
46 색칠하기. 민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칠해 나간다. 다음 색깔을 칠하기 위해 다음 색깔의 개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세서 더한다. 자, 네 가지 색을 칠할 겁니다. A부터 칠하겠죠. A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 4개 중에 하나. B에 칠할게요. 3개 중에 하나. C에 칠할게요. 이 두 군데 못 칠하니까 2개 중에 하나. 됐어? D에 칠할게요. 야, 2개 중에 하나 칠할 건데 여기랑 다른 색 칠했을 때랑 여기랑 같은 색 칠했을 때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됐어? 자, D에 지금 2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D에 B랑 같은 색을 칠했을 때와 다른 색을 칠했을 때도 나눠야 된다고. 얘랑 같은 색을 칠하면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가 된다고? 2가지가 되고 여기랑 다른 색을 칠해버리면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가지만 남습니다. 됐어? 그래서 D2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되고요. F랑 G 칠합시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F에는 저 2개랑 다른 거, G에 저 2개랑 다른 거 갖다 칠하면 돼요. 됐어? 47번. 사다리꼴 5층. 자, 색깔이 몇 개 있다고? 3가지 색이에요, 3가지 색. 자, 근데 맨 위랑 맨 아래를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전부 구분되게 칠한대. 그럼 맨 위랑 맨 아래를 서로 무슨 색을 칠한다고? 다른 색을 칠하겠대. 그럼 이제 가운데의 색깔 칠해야 되는데 색깔은 3가지밖에 없고요. 이 색깔을 A, 이 색깔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색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랑 다른 색 둘 중에 하나, 여기랑 다른 색 둘 중에 하나. 근데 여기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 위의 색깔 따라 다 다르잖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직접 수용도 그려서 쓸 수밖에 없겠다. 알겠어? 지금 여기에 A 색깔을 칠했어. 여기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뭐 또는 뭐? B 또는 C. 여기 B를 칠했으면 여기는 A 또는 C. 여기 C 칠했으면 여기는 A 또는 B. 맨 밑에가 지금 B예요. 여기는 반드시 C를 칠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반드시 A 칠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반드시 C 칠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A나 C를 칠할 수 있습니다. 수영도 그리는 거 생각보다 금방 해요. 여기 처음 색칠하는 3군데의 색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5가지. 이 아래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3, 2였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30까지가 나오게 되어 있죠. 48번이요.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색을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 중복 허락이다. 내수의 합이 3의 배수 택하고 나열하는 방법의 수. 3의 배수? 그러면은 숫자 분류부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3의 배수가 되려면 3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 0, 3, 6, 9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4개 더하면 나머지 합이 최대 8이기 때문에 0, 3, 6 중에 와야 됩니다. 중복 허락이라고 그랬어. 중복 허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4개의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인 거. 나머지가 3인 것까지입니다. 나머지 2인 거 하나, 1인 거 하나. 됐어? 그 다음 나머지 3인 게, 나머지 1인 게 3개, 나머지가 0인 게 하나. 나머지 6 되는 게 2, 2, 2. 아이고. 나머지 6 되는 게 또 2, 2, 1, 1. 됐어? 이렇게 지금 5가지의 케이스가 있고요. 숫자 분류하고 몇 개씩 뽑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지금 여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개수보다 많아도 된다고. 4개 숫자를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나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썼어요, 일부러. 나열합시다. 한 가지. 이 4개 숫자 4자리 장수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4팩 나누기 3팩 혹은 6이 들어갈 자리 한 자리 고른다. 4가지. 같은 거 2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전부 나열하고 같은 거만큼 나눈다. 혹은 6자리 4자리 중에 3이 들어갈 자리 2자리를 골라 남은 2자리는 자동으로 6으로 채우면 돼. 알겠어? 열여섯 가지.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봐. 야, 4자리를 뭘로 채울 거라고? 3 또는 6으로. 맨 앞자리 뭐 쓴다고? 3 또는 6. 두 번째 자리 3 또는 6. 세 번째 자리 3 또는 6. 네 번째 자리 3 또는 6. 해서 16가지. 이게 떠오르면 이게 더 편하긴 하죠. 됐어? 됐어? 둘 하나 셋 중에 숫자 하나 고르고 셋 중에 숫자 하나 고르고 얘네는 어차피 한 번씩만 쓰여요. 남은 2개 여기서 뭐 할 수 있고 같은 거 뽑을 수도 있고 다른 거 뽑을 수도 있습니다. 나열하는 방법 4팩 나누기 2팩 12가지 24가지 12가지 더해주시면 48가지. 됐어? 이건 이렇게 해볼까? 아까 쓴 것처럼 일단 3, 6 2개의 숫자 중에 1개의 숫자 고르고 이 숫자가 들어갈 자리 결정하고 나머지 3자리에는 1, 4, 7 중에 하나씩 사용 가능합니다. 됐어? 요거는 경우에서 똑같겠죠. 됐어요? 요거 그냥 이 방식으로 해볼게요. 4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147 중에 하나 씁니다. 남은 두 자리에 258 중에 하나씩 골라서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네. 뭐가 빠졌는데? 잠깐만요. 합이 0, 합이 3. 아, 이거 안 먹겠다. 이렇게 숫자가 작나 했네. 여기서 빼야죠. 됐어요. 이거 나열하는 방법에 쓰고, 이거 아까 숫자 고르는 거 있었잖아요. 구가 안 그려도 숫자가 작네. 됐어요. 432, 432, 864, 864에 06, 끝자리 6, 1316. 됐어요. 49번. 도형의 개수. 쌤, 저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따 질문 더 하고 가세요. 언제 끝나는데요? 네? 언제 끝나는데요? 곧. 다섯 칸일 때 항상 조심해라. 적자점 나오고 도형의 개수 찾을 때 다섯 칸일 때 항상 제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뭐 때문에? 루트 5짜리 대각선 생기는 것 때문에. 알겠어? 다 일단 삼각형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20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된다고? 3개 뽑으면 된다고. 일직선상에 3점 이상인 거 제일 많은 거부터 하나씩 씁니다. 일직선상에 지금 5점인 게 4번 있습니다. 됐어요. 일직선상에 5점 중에 3점 뽑는 거 4번 빼줘야 돼요. 삼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더하기 1은 할 필요 없고, 직선인 경우에는 2개 뽑는 거 더하기 1 해줘야 되고. 알겠어? 일직선상에 4개인 게 아홉 번 나옵니다. 4개에서 3개 뽑는 거 9번 빼줘야 돼요. 일직선상에 3점인 게 요거랑 조심하라 그랬다. 루트 5짜리 이대각선도 나와요. 알겠어? 알겠어? 2칸 1칸 가는 거. 하나는 5칸, 5개 일정 간격의 점일 때 저거 나온다는 걸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알겠어? 그래서 저 3점 중에 3점 뽑는 거 8세트입니다. 됐어? 50번 잘 봐라.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다. 자, 2n개의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2n개 있다고.
첫 번째, 직선은 그냥 ENC 2죠.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직선 중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다시 얘기하면 지름을 포함한 직선, 두 점을 연결한 게 지름인 선분의 개수 몇 개야? 점이 2n 개 있어. 지름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지름. 얘 몇 개 나와, 지름? 점이 2n 개 있다고. 지름 몇 개? 이은지 여러 개. 지름 몇 개야, 조영아? 지름 n개죠, n개. 삼각형 개수. 일직선상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ENC 3입니다. 됐어요. 직각삼각형 개수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원위의 세 점을 연결했는데 직각삼각형. 그 말은 무슨 말? 한 선분이 지름의 원주각이 90도. 알겠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은요, 지름인 선분 n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남은 점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직각삼각형이다. 알겠어? n개의 지름, 남은 점 2n 빼기 2개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직각삼각형이 돼요. 제발. 다섯 번째, 둔각삼각형. 이거 세는 거 잘 봐. 둔각삼각형 셀 때 기준은 직각인데, 자, 점 하나를 잡고 셀 건데 겹치지 않게 세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셀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왼쪽으로 세요. 왼쪽으로 셀 때 어떻게 세야 되냐면, 야, 이 점이 선택됐을 때 여기 선택되면 무조건 직각이잖아. 어디가 선택되면 이쪽에 있는 점 중에 두 개가 골라지면 무조건 둔각이 됩니다. 알겠어? 전체 2n개 중에 두 개 빼고 절반만큼 이쪽에 점이 몇 개 있냐면 n 빼기 1이 있습니다. 이 점과 n 빼기 1개 중에 두 점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매 점마다야. 이 점에서 왼쪽으로, 이 점에서 왼쪽으로, 이 점에서 왼쪽으로, 이 점에서 왼쪽으로. 알겠어? 매 점마다 둔각삼각형을 이만큼 그릴 수 있고 겹치는 거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샜기 때문에. 알겠어? 여섯 번째, 예각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찾아? 3번에서 4번, 5번 빼시면 돼요. 알겠어? 일곱 번째, 직사각형의 개수 어떻게 찾죠? 아성 혹시 알아? 직사각형의 개수 어떻게 찾아? 또요? 난 알려줬어. 대각선이 지름 2개,
지름 2개 뽑으면 직사각형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지름을 2개 고르면 무조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잘 기억해놔. 정삼각형, 정사각형. 요거는요 정확하게 3의 배수여야 되고 4의 배수여야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간격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그냥 나누기 3 하시면 되고요. 정사각형은 그냥 나누기 4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점을 3등분, 4등분하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됩니다. 됐어요? 됐어? 이등변 삼각형. 자, 이것도 직접 세요. 둔각 세듯이. 얘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셉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 쭉 그릴 수 있죠. 몇 개 그려요? 몇 개 그릴 수 있어? n-1개 그릴 수 있죠. 이쪽에 점 n-1개 있으니까. 됐어? 이등변 삼각형 n-1개 그릴 수 있습니다. 매 점마다 n-1개씩 그릴 수 있고 이등변끼리는 안 겹쳐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있으면 정삼각형이 있으면 겹치죠. 정삼각형은 이렇게 세든 이렇게 세든 이렇게 세든 똑같잖아. 정삼각형 한 번 세야 되는데 몇 번 셌어? 3번 셌어. 그래서 반드시 정삼각형을 몇 번은 빼줘야 된다? 2번은 빼줘야 됩니다. 알겠어? 됐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이쪽 류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민경이 모르겠으면 영상 올려주면 그거 찾아서 봐. 여기 거 51번은 아까 49번이랑 문제 똑같아요. 지워버리시고 빨리 가자. 52번 평행선으로 사각형 만들기. 평행선으로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평행사변형 어떻게 구한다? 2개 2세트. 맞아. 2개 2세트. 다시 얘기하면 둘, 셋, 3개가 있는데 여기 2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골라서 평행사변형 만들든가 여기 3개 중에 2개 골라서 평행사변형 만들든가 3개 중에 2개랑 3개 중에 2개 골라서 평행사변형 만들든가. 알겠어? 평행선 2개 2세트를 고르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서로 다른. 됐습니까? 근데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뭐야? 이런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어떻게 찾아요? 평행선 2개와 1개 1개. 알겠어? 평행선 2개와 1개가 선택이 되면 여기서 평행선 2개와 1개 여기 평행선 2개와 1개 알겠어? 이렇게 하면 뭐의 개수가 또 나온다고? 사다리꼴의 개수가 나오죠. 요거를 더해 주시면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구하라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 구하라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되고, 평행사변형 구하라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되고. 알겠어요? 됐어? 현대 문제
켤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 짝 맞는 켤레부터 선택. 두 번째, 안 맞는 켤레 선택. 각각 짝 선택. 요렇게 푸는 게 제일 이쁘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풀 때 여사건으로 풀든가 그냥 경우의 수로 풀든 고배 법칙으로 풀든가.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 12짝 중에 4짝을 택할 건데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짝 맞는 켤레 하나 고릅니다. 됐어. 그러면 몇 켤레? 5켤레 10장 남았어요. 자, 어떻게 할 거라고? 2종류가 더 필요해. 5종류 중에 짝 안 맞는 켤레 2종류를 고르고 2짝 중에 하나, 2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네. 2짝 중에 하나, 2짝 중에 하나를 골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편하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아, 2개를 고를 건데 10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거라고? 2개를 고를 거야. 근데 그 2개가 같은 켤레만 아니면 되잖아. 같은 켤레인 게 몇 가지 있죠? 5가지 있죠. 여기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 또는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걸 거예요. 야, 10개 중에 한 짝 골라. 그 다음에 얘 빼고 몇 개 중에 8개 중에 한 짝 골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나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는 거랑 같잖아. 근데 지금 순서 나누어서 셌잖아 네가.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른다라고 셌으니까 반드시 저 2개를 뭐 하는 방법만큼 나열하는 방법만큼 다시 나눠줘야 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12짝 중 6짝을 뽑아. 근데 똑같이 한 켤레만 일치한대. 그러면 일단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4짝이 다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5개 중에 몇 개 고른다고? 4종류의 짝을 고르고 각각 한 짝씩 골라내면 돼. 이거 6건으로 풀기 까다롭겠죠? 2켤레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한 켤레 일치하고 2개 안 맞는 경우. 이거는 계산하기가 좀 빡세요. 알겠어? 이렇게 풀면 10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순서 없어야 되니까 나누기 4패. 이렇게 풀 것이냐, 이렇게 풀 것이냐. 여사과는 최후의 수단,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거나 이게 편합니다. 켤레 풀 때는. 알겠어? 근데 가능하면 이게 제일 편해 보이긴 해요. 제 느낌상은. 됐어? 54번.0 이상 9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점수 A, B, C, D 서로 다르이고
네자리 자연수 A, B, C, D의 개수 C는 D보다 커야 되고 C가 D보다 작아야 되고 D가 C보다 커야 되고 갑자기 뜬금없이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야! 3차 방정식 뭐 해야 돼? 어떻게 풀어? 인수 정리부터 써야지. 인수 뭐 보여? 1/1은 당연히 아니야. B제곱 AB 보이는데. 그럼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뭐야? 뭐 넣어야 되냐, 민경아? 뭐 넣으셔야 돼요? 인수 찾아야 되잖아. 3차 방정식 풀려면 인수 찾아야지. 뭐 집어넣어야 돼? B는 넣어봤자 다 양수인데. B 말고 뭐? B 말고 뭐? 마이너스 B. 항상 얘의 약수 뿔마 붙인 거 알겠어? 거기서도 안 되면 얘의 약수 나누기 얘의 약수에 뿔마 붙인 거 알겠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다시금 중근의 다른 실근 하나를 갖는다. 맞아. 중근의 다른 실근 하나를 갖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뭐 있죠? 얘가 판별식이 0. 마비는 극이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쪽에서 x 이퀄 마비랑 다른 실근 하나 갖는 거. 됐어요. 마비가 근이 되면 AB가 4, 1, 4, 2, 2, 4, 1 같지 않느냐? 서로 다른데 2, 1 제외 1, 3, 3, 1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라. 이거 x 더하기 2의 제곱되고 x 더하기 4되고 x 더하기 1되고 2x 더하기 1의 완전제곱되고 얘는 x 더하기 3이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고 3일이면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에 3x 더하기 1이고 다 돼요. 됐어요. 그래서 AB의 순서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C, D는 뭐라 그랬어?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어. C보다 반드시 D가 작은, C보다 D가 큰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다. 남은 숫자 몇 개 남았어? 8개. 0 포함해서 9까지니까
서로 다른 2개 빼고 8개 중에 2개 숫자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 8개 중에 2개 아무거나 고르면 무조건 C가 0이고 D가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A, B를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C, D를 결정하는 방법이 82가지. 대진표 작성. 대진표 작성은 분할 분배로 풀든가 정확하게 분할 혹은 스마일법으로 풀어라라고 얘기했고 스마일법으로 푸는 게 무조건 편하다. 알겠어? 2가지 다 보여드리긴 할 텐데 스마일법으로 푸는 게 무조건 편하니까 되시면 무조건 스마일법으로 가세요. 제발. 자, 스마일법의 사용 방법은 그냥 일단 겹치는 거 생각하지 말고 7개를 조건에 맞게 먼저 나열을 하는 모든 방법을 다 세.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대칭해서 같은 거만큼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7팀을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A는 7팀 그냥 나열하라고. 아무 조건 없이 나열해.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된다고? 돌려서 같은 거 표시. 여기는 돌려서 안 같아요. 돌리면 모양이 같지 않다고. 그 돌려서 같은 거만큼으로 뭐 하면 된다고? 나눠주시면 된다고. 2로 4번 나눠주시면 된다고. 자, 근데 조건이 붙어. 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분할 분배로 먼저 가자 바로. 분할 분배로 가시면 어떻게 가죠?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이쪽으로 3팀, 이쪽으로 4팀을 보냅니다. 7개 팀을 3팀과 4팀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35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죠. 이쪽으로 2팀, 이쪽으로 1팀 갑니다. 3팀 중에 2팀, 1팀 중에 1팀, 3가지. 여기 둘로 분할해야죠. 같은 인원수니까 4C, 2C, 2팩분의 3가지. 하나하나 분할은 어차피 한 가지야. 됐어? 됐어? 그래서 35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15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물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거보다 복잡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붙는다고? 조건이 붙어. 조건이 붙으면 이제 차이가 엄청 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나지 않도록이야. 생각을 해.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나지 않도록. A, B가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나는 거 세는 게 편하냐, 만나지 않게 세는 게 편하냐. 만나는 게 편해, 만나지 않는 거 세는 게 편해. 만나는 거 세는 게 편하잖아. 여사건으로 풀자. 알겠어? A와 B가 1차전에서 만나도록, A와 B가 1차전에서 만나도록 그냥 7개 나열하는 거야 지금 너는. A와 B가 1차전에서 만나는 게 몇 군데? 3군데. A, B 나열. 알겠어? 그냥 7개 이거 빈칸에다 나열하는 거야 다. 무조건 다 나열하는 거야 7자리에. 조건 맞춰서. 알겠어? 그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몇 명? 5명 갖다가 나열하면 돼요. 됐냐? 이게 A, B가 1차전에서 만나게 7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이거를 어디서 빼서? 전체에서 빼서 다시 뭘로 나눈다고? 이 4번으로 나눈다고. 그리고 일단 나열한 다음에 겹치는 거, 대칭되는 것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라니까. 알겠어? 요게 6이고 6패 계산할 때 제발 공통인수 묶어서 음, 720 8972 45 이렇게 적겠나? 뭔가 이상해. 701 아이씨 됐어. 270 706이 아니다. 600으로 보면 됐어요. 자, 만약에 이걸 분할 분배로 푼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봐요. A와 B가 1차전에서 안 만나게 푼다고 그랬잖아. 그럼 A, B를 여기서 나눌 때 1차전에서 안 만나? 그러면 A, B가 애초에 여기서 갈라지는 방법이 있고 같은 데로 간 다음에 두 번째에서 갈라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애초에 첫 번째 단계에서 A, B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단계에서는 A, B가 같이 가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 됐어? 자, A, B가 첫 번째 단계에서 갈라지려면 남은 5명을 몇 명으로 분할해야 되냐면 2명, 3명으로 분할해야 돼. 됐어요? 분할한 다음에 A라는 조가 있고 B라는 조가 있습니다. 2명, 3명이 둘, 셋 갈 수도 있고 셋, 둘 갈 수도 있죠. 됐어? 둘, 셋 갈 수도 있고 셋, 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조를 이 둘한테 분배까지 해줘야 됩니다. 얘는. 됩니까? 그럼 3명 조와 4명 조 A를 포함한 B를 포함한 3명 조와 4명 조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지는 방법의 수 3가지, 여기서 갈라지는 방법의 수 3가지니까 A와 B가 첫 단계에서 갈라져서 내려가는 방법의 수 180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참고로 이게 C죠, C. 맞아요. 결승전 이전에 안 만나도 첫 번째 단계에서 A와 B가 갈라져서 내려가는 방법의 수. 이게 C입니다. 근데 1단계에서 안 만나, 1차전에서 안 만나는 건 얘네들이 같이 갈 수도 있다고. 같이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 한 명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여기에 2명이 더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3명조가 될 수도 있고 4명조가 될 수도 있잖아. A, B를 포함한 3명조를 결정하는 방법이 5명 중에 1명을 A와 같이 보내는 거고 여기는 5명 중에 2명을 A, B와 같이 보내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차전에서 안 만나야 돼. 그럼 A, B, C라고 쳐. 얘네가 일로 내려왔을 때 1차전에서 A, B가 안 만나야 되니까 반드시 이쪽으로 A 또는 B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려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 2가지 나옵니다. 1차전에서 안 만나게 편성하는 방법이 2가지가 나오고 자, 요 네 팀은 그냥 내려가서 조금 갈라지면 돼요.
세 가지 나오고요. A, B를 포함한 4명이 1차전에서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둘둘 갈라질 때 한쪽으로는 A를 포함한 2명이 한쪽으로는 B를 포함한 2명이 한 명씩 한 명씩 뭐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 돼. 그래서 내려가시면 여기 또 하나하나니까 마찬가지 곱하기 2 해서 6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더해 주시면 270까지가 나와요. 이게 분할 분배로 세는 거야. 훨씬 복잡하죠. 이게 훨씬 쉽죠. 써먹으려고 그러면 제발 좀 써먹으세요. 이거 야매 아니에요. 되게 정확하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저 180도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요. 결승전에서만 만나려면 여기 세 자리 중에 한 자리, 여기 네 자리 중에 한 자리에 A, B를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5명 나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돌려서 겹치는 것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어? 왜 분할 분배부터 이걸? 네, 나는 분할 분배밖에 못하겠어요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스마일법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써라 제발. 서술형 써도 돼요. 왜? 시험 날짜 못 봤냐? 시간 봤어요. 너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 아니, 수요일 날. 큰일이다 큰일. 어떡하냐? 오늘부터는 시험 3일 남았는데. 너 내일 몇 시에 가야 돼? 몇 시?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공부가 안 해가지고 한국사는 사회나 해야 돼가지고 내일 한번 12시부터 오고 12시까지 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좀 하다가. 알겠어? 많이 공부.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시험 대체. 진짜 너도 큰일 났다 진짜. 분할 분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같은 거랑 다른 거 몇 개씩 나눠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분할 분배입니다. 뭐 꽃 쫓고 맨날 하던 거. 도서관에서 다른 분야의 책 4개와 같은 종류의 책을 3개를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려고 한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고 한 사람이 책과 책갈피를 모두 2개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책과 책갈피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 야 각각 하나씩밖에 못 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서 조금 쉬운 문제가 되죠 얘는. 각각 하나씩 책을 서로 다른 책 4권을 자, 몇 권씩? 한 권씩밖에 못 줘요. 하나로 분할해서 5명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됐어? 5권, 4권 중에 1권, 3권 중에 1권, 2권 중에 1권, 1권 중에 1권, 4권 모두 1권씩이기 때문에 400분의 1. 다시 얘기하면 한 가지예요, 그냥. 서로 다른 4종류의 책을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알겠어? 이 4권을 5사람한테 나눠주는 분배하는 방법은 5C4 곱하기 4팩이죠. 5명 중에 4명한테 서로 다른 책을 한 권씩 나눠줄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같은 책갈피 몇 개 있어? 3개. 같은 책갈피 3개 중에 하나는 얘 줘야 되고요.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은 거 주면 돼. 자, 근데 한 명한테 2개 못 준다 그랬어. 알겠어? 고로 남은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 골라서 그냥 한 개씩 주면 끝나죠. 됐냐?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고르기만 하면 돼요. 이쪽 분할 분배도 문제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 엘리베이터 문제. 1층에서 5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에 1층에서 7명이 탑승을 했고요. 7명 이외에 추가로 타진 않았답니다. 5층에 도착하기 전까지 6명이 2, 3, 4층에 적어도 1명씩 내리는 방법의 수. 야, 7명인데 6명만 내려. 그럼 1명은 어디 있어? 1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명은 5층에서 내린다는 얘기야. 알겠어? 5층에서 일단 내릴 놈 한 놈 골라야 되고, 그러면 7의 배수만 됩니다. 7의 배수만. 그리고 6명을 3개 조로 분할 후 분배할 거야. 2, 3, 4층에다. 알겠어? 2, 3, 4층에 분배할 거니까 곱하기 300 해줄 거예요. 아, 그러면 42의 배수 찾아야 된다. 42의 배수. 다시 얘기하면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것만 찾아야 돼.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는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됐어?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15, 18, 11, 4번이 답이네. 2번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물론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죠. 6명을 3개조로 분할하는 방법. 몇 명? 4명 1명 1명으로 분할하든가, 3명 2명 1명으로 분할하든가, 2명 2명 2명으로 분할할 수 있다. 됐어? 6명 중에 4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200분의 1, 6명 중에 3명, 3명 중에 2명, 1명 중에 1명,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300분의 1. 요게 15, 60, 15.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이 몇 가지? 90가지. 됐어? 요 3개 조를 뭐 한다고? 3개 층에 분배 7명 중에 1명 골라야 되고 5층에서 내릴 거. 됐어?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층을 지정 안 해줄 때도 있어요. 1층에서 타서 10층까지 가. 근데 중간에 3개 층에서 사람들이 내린대. 그럼 이제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층을 고를 줄도 알아야 되죠. 내리는 층이 1층에서 안 내려. 2, 3, 4, 5, 6, 7, 8, 9 사이에서 3개 층, 8개 층 중에 3개 층 골라서 나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런 경우에. 알겠어? 됐어? 저게 막 조건도 더 걸기도 합니다. 뭐 짝수층 엘리베이터와 짝수층에서밖에 안 써. 홀수층 엘리베이터야 뭐 홀수층에서밖에 안 쓰고 그런 식으로 특정한 이상한 조건들을 더 걸어주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셔틀 타는 사람 있냐? 나성이? 어? 저도 가야 되는 왜? 과학 과학 지금 아니잖아. 지금 7시야. 아니 지금 바로 가면 곧 가야 된다. 뭐니까 또 들려 책도 챙겨야 돼. 같이 갖고 왔어야지. 아니 진짜 좋아. 아니 엄마가 오니까 또 와겠어요. 이 주식 어떡하지? 오늘도 늦게 오고. (58부) (30번은) 그냥 영상으로 보세요. 영상으로 보세요. 58부 (30번은) 영상 있으니까 58, 59, 60번은 영상으로 보세요. 질문하고 가야 되는 사람은 나와서 질문하고 가.